4년 2개월 동안 선고가 나지 않아서 의원직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지금 어제 1심 선고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소가 된 지 4년 2개월 만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2심에서는 징역형인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3심 대법원도 이걸 2심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2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었던 판결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사실 이제 임기를 다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심리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할 일이 없는 것인데 6번인가 공판 준비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다시피 사실 이런 사건의 공판 준비기를 6번 거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첫 심리 자체까지 11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지나치게 늦게 했어요. 2년 5개월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쳤고 세비 다 수령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조총련 주최 행사 가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부의 재판 지원 때문이기도 하고 윤미향 씨 측의 재판 지원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일단 국가의 보조금이 횡령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이거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사실 저게 사기죄로 의율 합니다. 관련법이 있지만 그 부분이 최종 항소심까지 나온 거 보면 최종 나온 거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걸 또 좀 쓴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엄한 거거든요. 일반 국민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재판 빨리 끝내서 벌써 거기에 합당한 청이 나왔을 텐데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미향 씨에 대한 개인적 비난도 비난이지만 사법부 내지 검찰도 관련 사건들 수사 시에 고려할 만한 리딩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 불거진 게 지난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에 윤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먹었습니다. 2016년경부터 중증 점수가 나왔는데 1억이 돈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당신 통장을 본 적이 없대요. 통장을 구경도 못했고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길어지는 동안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지적인데 윤미향 4년간 6억 원이 넘는 급여를 탔고 그리고 기본급여에 더해서 명절 휴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서 연간 또 1억 5천만 원 이상씩 돈을 받았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유류비, 입법 개발비, 출장비 등등 각각 어떤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는 또 별도 지급받았다. 그리고 후원금도 연간 1억 5천만 원씩 이제 모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또 3억 원까지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재판이 지연되고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려왔다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어떤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오면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돈들은 반환해야 되는 어떤 법령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 돼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이제 이 뭐 선거 비용 반환이나 이런 규정은 없어서 실제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근데 이게 뭐 의도한 윤미향 씨 본인도 재판을 뭐 천천히 끌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임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 재판이 윤미향 의도대로 해서 4년까지 끌렸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뭐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중대 비위 사건을 누가 봐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불법이 행했음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도 이제 상황이나 뭐 본인의 어떤 재판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지연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돼 왔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요.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좀 대안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이 윤미향 전 의원 활동 기간 동안에 조총련 주최 행사에 불쑥 또 참석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간도 학살 100주년 한국추진위원회 예. 그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총련으로부터 초대받은 것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통일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참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저는 당당합니다. 예, 윤기천 변호사님, 이 윤미향 전 의원 사건 4년여 넘게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일부 혐의는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은 부당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말씀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유죄 판정을 못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 사실관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 씨 부친께서 안성 나눔의 집인가요? 네. 안성 쉼터인가요?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돼서 상당히 월급도 많이 타셨잖아요. 네, 근데 좀 이번에 빠졌죠? 그것도 빠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안성 쉼터를 사실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도 있었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 사가지고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이 비싸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도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이런 것들은 다 빠질 정도의 판단이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저 판단마저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런 언행을 하지 않고 당당한 언행을 이어간다면 저는 글쎄요. 이 고소라는 이 책임은 개인적으로 정당이 지게 돼요. 그럼 공천 물론 합쳤지만 정당이. 예. 공천을 주게 된 정당이 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 부분은 사과를 하고 매듭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을 좀 두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 최종 선고를 받고 나서는 아직 입장이 없긴 한데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을 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허위 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억울했을까라고 이해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저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시민단체와의 그 연계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성비 의혹이 나왔을 때 네.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침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네. 여성 단체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더 질타를 해야 되는데 유독 민주당 관련된 성비 의혹에 대해서 침묵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피눈물 날 만한 네. 일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 사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법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돈보다 더 철저하고 더 아끼고 예. 뭐 그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업무상명 유죄도 났지만 그게 할 말이 없는 사안인데 네. 이거를 법리적인 이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민주당이 감싼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시민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치권이 시민단체와 어떤 연계를 하더라도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 4년 2개월 동안 한 것도 좀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되느냐 이것들을 좀 고민해서 재판을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해야 될 문제지 네.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렇게 4년 2개월 못 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요. 예전에 성비에 대해서도 무조건 집행유예 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개선됐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의 지연된 정의 그것 때문에 다른 의원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함께 지금 동시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조국 의원 여러 가지 지금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했다는 어떤 의심도 받고 의혹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